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주택 전세제도, 음. 이제는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좀 바뀌어야 된다. 네, 확 바뀌어야 된다. 와. 네. 안 그래도 요즘 전세 갭 투자 전세 사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죠. 네. 지금 그 전세 보증금 사고가 1년에 1조를 넘었다라고 할 정도니까. 진짜. 지금 완전히 이번에 이제 갭 투자 전세 사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전세 시스템 그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좀 민낯을 드러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그 갭 투자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게 구조를 가만 보면은 아주 단순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집값이 뒷받침 안 되는 그런 집에 이제 보증금을 내고 큰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개인이든 또 그다음에 공기관이든 보증기관이든 이런 데서 제대로 걸리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네. 결국은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이렇게 조단위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에서 다 돈 해주고. 그렇죠. 네, 세금이 결국은 이제 나가고. 국민 세금 나가게 되고 네. 이런 구조인데, 자 이런 구조를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전세 제도는 저는 과감하게 확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확 줄여야 그러면 전세 제도가 거의 없이 월세화로 좀 되길 바라는? 그럼요. 예. 개인이 이제 소유하지 않으면 사는 집은 빌려서 쓰는 건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잖아요. 네, 전세 제도가. 전세제도가, 네.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월세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일견 이제 월세 하면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 전 재산에 육박하는 그런 돈들을 거기다 담보 잡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그런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그런 데다가 그 낭비하고 물어주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는 이번 계기로 해서 확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네.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일부 어떤 전문가들의 견해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못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꺼내게 됐는데 네. 일단 이게 그 전세 그 보증금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세한 통계가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금융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간에 알 수가 없죠. 예. 통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서울대 이제 교수님이 이걸 조사를 좀 해본 결과 보증금 액수가 대략 한 1,000조? 1,000조? 1,000조 국은 들어봤는데 제가 천조국. 천조. 미국의 예. 1,000조라 그러네요. 근데 와. 그 1,000조란 돈이 그 우리 공식 통계에 잡힌 일반적인 부채, 은행 부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채가 1,900조 정도라고 그러니까 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통계 잡힌 돈하고 지금 통계 잡히지 않은 전세 보증금하고 합하면 대략 한 3,000조 정도가 되는데 그런 정도면은 그 GDP 대비해가지고 그 부채 비율을 비교할 때 세계 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그림자 금융이나 해갖고 전세를 합하면 완전 빚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소득 대비해서 빚의 규모 이런 걸 따질 때 지금 국민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가계 부채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연히 어떤 경제 위험 구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빚인데. 빚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심각한 상태에 있기도 하고요. 있기도 하고 이게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에만 있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에만? 그거는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도 다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이 큰 돈을 큰 돈을 맡기냐? 그 다음에 또 받아가고. 덥석 받아가고 그런 거.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정도니 이 전세 제도는 반드시 이제 이번 참에는 적어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하여튼 전세 제도는 이번에 그 좀
마음을 먹고 좀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이게 그 전세 보증금을 지금 그 돌려주기가 힘든, 그러니까 전세가가 갑자기 낮아지니까 네. 돌려주기가 힘든 집주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런 보증금을 돌려주는 그 어려움이 있는 주인들한테는 좀 대출을 좀 많이 해주자. 보증금 반환 대출. 반환 대출, 예, 그런 건데 저는 그거 당연히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그렇게 하면은 또 전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든 이거는 그 본인의 힘으로 해서 전세 제도가 근절되는 방향으로. 큰 돈을 못 받게 처음부터. 예. 아, 이게 큰 돈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내 인생에 큰 데미지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각오하게끔. 국가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줄여들어야 될 전세 제도를 유지시켜준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인 거죠, 이게. 예. 근데 정책적으로 그거를 도와준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럼 엄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런다 이거죠? 완전 이제 뭐랄까, 헛발질? 정책이 지금 잘못된 그런 걸 많이 한다면,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최근에 이제 제가 그렇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불신이라 그럴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이번에 그런 이제 갭투자 전세 사기 그 구조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피해가 지금 생겼는데 네. 난 그 정도면은 정부가 이제는 전세 제도를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최근에 그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야, 이게 과연 그 전세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있는 사람들인가. 지금 정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책 내놓은 것들을 보면은 그게 너무 지금 아까 보증금 못 돌려주는 사람한테 대출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지금 땜질식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멀리 시각을 내다보고, 시각을 내다보고 거기에 다가서는 정책들을 해 나가야 좋은 정책인데 그 먼 시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대책을 내놨는데 하나가 예전에는 아마 집값의 100%까지도 보증을 해줬는가 봅니다. 근데 그게 사고가 이제 많이 터진다고 해가지고 그걸 10% 낮춰서 10% 낮춰서 집값의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했다네요. 10%는 세입자가 그냥 생각해서 잘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90? 네. 이제 월세로 하든지 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은 이제 그 과도한 그러니까 보증 사고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렇죠. 딱 목에 차는 이런 정도까지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발표한 걸 보니까 이렇네요. 이게 보증 대상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100%에서 90% 10%만 낮추더라도 그 보증보험 가입 대상 가구가 크게 준답니다. 줄여서 한 25% 정도, 25% 정도가 예를 들면 한 해 이제 가입한 24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24만 명 가입자 중에 한 25% 정도가 이제 못 받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90%에서 100%까지가 한 25%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꽉 차게 받는다 이거. 꽉 차게 받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예전에는 그것까지 100%까지 해줬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 10%는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너무 미흡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좀 더 낮췄어야 되지 않나.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그 월세로만 유도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내가 자신이 없다. 이거 90%까지 해줬는데 그 90%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가려내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가려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돈 얼마 이거는 전세 2억이야. 여기는 1억 5천이야. 시가가. 그러니까 시가의 그 그렇죠. 전세값 그렇죠. 누가 판단하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감출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사기꾼들이 지금 그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그렇죠. 집값 10%, 20% 올리려면- 튕구는 것은, 네. 뻥튀기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거래도 했다가 취소해가지고 집값 그렇죠. 올려놓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감정평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예. 많더라고요. 그 다음 뭐 인테리어 조금 해서 뭐 그걸 부풀리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9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을 내는 막겠다 것은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그 지금 엄중한 이 시기에 내놓을 만한 정책으로서는 너무 미흡하다, 미봉책이다. 지금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 경각심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분위기가 됐을 때 좀 확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 낮춰가지고 그 보증 비율을 낮추더라도 대상을 확 낮춰야 됩니다. 90%가 아니라 뭐 70% 이렇게요? 그렇죠. 나머지는 월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정부가 이제 앞장서서 임대주택 같은 것을 많이 건설해야 된다고 봐요. 임대주택. 그러니까 대세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내는 개념이다. 근데 월세 내는 임대주택. 그렇습니다. 당연히 임대주택은 월세죠. 장기 전세도 있던데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고가 안 나지 않습니까? 장기 전세 같은 경우는 국가가 만약에 뭘 한다고 할 때 국가가 보증금을 받고 또는 지자체가 보증금을 받고 뭘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내줄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려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들은 하되 일반 민간 거래는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방향을 잡고 지금 제도를 짜나가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뭐 대책을 발표할 때 보니까 뭐 이렇게 보증 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뭐 거기서 가입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걱정들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나와서 이제 관계자가 네. 그러면 뭐 월세를 조금 내시면 된다라고 해서 그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안타까운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한 건데 월세를 내는 건 저는 이제 그 정책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정책하는 사람은 좀 더 이제 뭐랄까 멀리 보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사회를 위하는 이런 그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비록 그 가입자 대상이 줄어들겠지만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될 제도고 정부가 이제 그걸 위해서 나아가려 그러면 부득이한 방법이다. 보증 비율을 확 낮추는 부분은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우리나라 사람의 인식이 월세를 내는 거를 되게 아까워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전반적으로 그런 월세 내는 걸 되게 아까워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우리가 이게 비유를 할 때요. 조금 뭔가 즉시 뭔가 바로 했으면은 큰 것으로 안 번졌을 텐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일로 번지는 이 비유를 많이 할 때 왜 다리가 조금 썩어가는데 다쳤는데 그거를 치료를 제대로 했으면은 다리를 안 잘라도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리를 잘라야 되거든요. 골든 타임을 놓치면 그렇죠. 잘라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빚이 가져오는 전세 제도가 다 빚이고 하게 되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나중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 당국자들이 충분히 좀 자각을 해서 개인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정부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증금을 내면은 그게 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주겠다. 방향 제시를 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또 대책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들이나 간평사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있죠.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 그래서 네, 잘라야죠. 바로 퇴출시키겠다 이런 거.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너무 이렇게 그냥 인기 부합하는, 인기 영합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세 제도를, 손을 대야 되는데, 전세 제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어떤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 거죠. 본질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 본질은 놔두고 이 곁 가지만 막 치는 거군요. 그렇죠. 칼 들고 막. 그렇죠. 예. 그다음 뭐 또 안심전세 앱이라고 그래서 이거 안심전세 앱. 뭐 들어봤는데 뭐 신축 빌라, 예. 신축 빌라 같은 경우도 뭐 준공 1개월 정도 되면은 시세를 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참 사기꾼들이 보면은 또 콧방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부풀리는 건 뭐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예. 그런 정도를 이제 대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사기꾼들 바쁠 거예요. 어떻게 그 빠져나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연관이라고. 올릴까? 그렇죠. 앱에서. 네, 그럼 요 옆집을 올려서 같이 올리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많죠. 하려면.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제 경각심을 좀 가지고 이 전세제도가 상당히 비정상적인 그 시스템이다, 제도다 이런 부분을 우리 뭐 지금 소비자들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게 국가가 그 개인을 전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보호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지금 남들이 전세하고 국가가 전세를 뭐 이렇게 밀어주고 대출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전세가 뭐 이상 없는 거구나, 문제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스스로도 자기 보호 차원에서도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전한 경우가 아니면은 보증금을 비율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떨까요? 전세 대출 있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을 확 낮추고 보증 보험 금액도 확 낮추면 자동 월세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하죠. 네. 예. 그게 큰 돈을 어디서 끌어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면 전세 자금 대출을 그렇죠. 예. 확 줄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는 네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월세로 하든지.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노력들이 보여줘야 이게 전세가 그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국민이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갭투자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막 이렇게 토하는 울분을 토하는 네. 이게 보면은 정부가 지금 뭐 있냐? 그러니까 뭐 정부 다 지도 잘못했으면서. 그 본인들도 잘못한 건 맞지만 네. 사실은 정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지에서 보자 그러면 정부가 좀 리드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전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주고 빚을 내줘가지고 전세 보증금 대출은 너무 잘 됐어요. 그게 뭐 어떤 뭐 집 소유해서 대출 받으면 뭐 LTV라든지 DTI 이런 것들 규제를 묶어놨는데 전세 보증금 대출은 희한하게 네, 뭐 막힌 게 없어요. 예. 다 해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들이 그걸 뚫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전세 제도를 계속 고치지를 못하고 줄이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전세해 이렇게 방조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업자들을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나는 이 세입자들 돈을 갈취하는 게 아니다. 나라 돈 갈취하는 거다. 보증보험을 다 들어놓고 한다. 얘는 언제든지 그 돈 나라에서 받고 나는 그 돈 가져가는 거지 세입자 피눈물 흘리게 안 하는 거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분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신고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일하게 하니까 전세 자금 대출이든 뭐 보증 대출이든 뭐 이걸 다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